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학기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그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제가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끝낸 기념으로 4년 동안 학교 다녔던 걸 돌아보면서 대학 생활의 팁, 특히 공대생 분들을 위한 그런 팁이나 그런 걸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이고요. 얼마 전에 막학기를 금방 막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공대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성비잖아요. 남초 환경일 것이다, 여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막 입학했을 때 저희과 신입생이 75명이었는데 그중에 15명이 여자였어요. 그러면 성비가 딱 1대 4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남초가 아니었던 게 여자애들이 15명 있다고 치면 15명 거의 다 과생활을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60명이 있는데도 과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한 10몇 명? 많아야 20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막상 제가 체감하는 성비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예비대학이라고 입학하기 전에 2월 말에 뭐 학교 안내를 해주고 다 같이 뒤풀이를 어느 포차에 가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저 그때 사귄 친구랑 딱 앉고 앞에 모르는 사람 2명 앉고 옆 테이블이 남자 4명이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서로 너무 안 친해 보이는 남자 4명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안주가 부대찌개였어요. 근데 그 남자 4명 무리가 서로 안 친하고 어색하니까 이렇게 딱 앉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라면 사리가 거기 앞에서 막 팔팔 끓고 있는데 아무도 안 먹고 그냥 4명 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희 과가 화학공학과라서 여자가 좀 많은 과이기도 했고 좀 숫기 없는 남자인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막상 과 생활을 하는 성비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와서 입학을 하면 선배님들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밥약이라고 하는데 서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좀 친해지는 그런데 다들 막 선배들한테 밥 사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못하겠는 거예요. 별로 안 친한데 뭔가 사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먼저 사주시는 언니 오빠들이랑만 한 2번, 3번 정도 밥 먹고 그냥 대체로 그냥 학식을 먹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공강 틈을 이용해서 학식을 먹고 이제 다음 수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반대편 이렇게 2분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공대 여자애들은 3월달에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돈가스를 사 먹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제 생각에 공대는 컴공을 제외하고는 딱히 적성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공대에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공부를 충분히 안 했던 것 같고 시험을 잘 받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 책에 대체로 연습 문제랑 예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한 문제 푸는데 막 1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일단 처음에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풀이를 이해하는 걸 먼저 하고 2회차, 3회차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회독 하는 게 진짜 제일 오래 걸리는데 그걸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막히는 게 없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제가 이번 학기에 1등 했던 과목이 있었는데 책에 문제를 한 3번씩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푸니까 시험 칠 때 그냥 문제를 보면 풀이가 다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얻은 팁이 하나 있는데 뭐 수강 신청하는 법이나 다른 대학교 관련 정보들은 그냥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인데 혹시나 여러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실까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6전공 하지 마세요. 또 철수는 6전공, 7전공 한다던데 하지 마세요. 물론 전공 과목의 난이도나 스케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공 과목이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진짜 한 학기의 난이도가 하나하나 올라가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4전공 정도를 듣고 나머지 교양 수업으로 채웠을 때가 제일 이상적이고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5전공은 좀 힘들지만 커리큘럼상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도인데 6전공은 진짜 한 학기의 난이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6전공
듣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당연히 전공 과목 6개 들으니까 힘들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교양 수업 같은 게 한두 개씩 이렇게 끼워져 있어야지 숨 쉴 틈이 있고 여유가 생기는데 그냥 전공 수업만 일주일 내내 들으면 진짜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이 겹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전공 시험은 대체로 분반이 있거나 인원수가 엄청 많지 않은 이상 그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공 시험을 하루에 2개씩 치는 것도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많이 겪어봤고, 근데 전공 시험이 하루에 3개, 4개씩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있더라고요. 전공은 아시잖아요. 하나만 쳐도 기운이 다 빠지는데 시험이 하루에 3개, 4개씩 겹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점을 잘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전공 수업을 너무 많이 들으면 이렇게 시험이 겹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서 시간표를 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공강을 만드는 것도 사실 뭐 금공강, 월공강, 목공강 저는 다 겪어봤는데 너무 많이 만들면 시간표를 이렇게 특정 요일에 이렇게 몰아서 넣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시험이 겹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시간표를 짜시길 바래요. 제가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학기에 2번을 다녀왔어요. 그때가 2학년 1학기 때였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면 제가 1학년 때 사회봉사 과목을 들었어요.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과목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언니가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학기에 아예 여행을 갈 목적으로 금공강을 만들어서 시간표를 짰어요. 홍콩이랑 오사카 이렇게 2개를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먼저 홍콩에 가는 거였는데 홍콩 가는 비행기를 한 2, 3주 전에 예매를 해놓고 숙소나 뭐 거기서 타는 기차나 이런 것도 미리 예매를 해두고 바로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막 치고 시험 끝나는 날에 맞춰서 딱 가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때 같이 가는 언니가 있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공항버스 타는 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비행기 시간이 10시 반이니까 우리 7시에 공항버스를 앞에서 타면은 대충 맞을 것 같다 해서 7시에 만나서 공항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홍콩에서 제가 기차를 예매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KTX 같은 공항에서 홍콩 도심까지 가는 그런 기차였어요. 그 기차가 막차가 12시가 넘으면 끊겼거든요, 분명. 근데 10시 반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막차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 제가 예매할 때는 막차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걸 계산하고 예매를 해뒀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지? 하면서 이상해서 다시 비행기 티켓을 확인을 해봤는데 10시 반 출발이 아니라 10시 반에 홍콩에 도착하는 비행기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2명 다 그걸 확인을 안 해봤을 수가 있지 싶은데 그때는 시험 치고 난 직후라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언니랑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미 비행기가 하늘에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항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가는 비행기만 취소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취소를 하려면 왕복 비행기를 다 취소를 해야 된대요. 차라리 그냥 편도로 새로 비행기를 하나 예매해서 가는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첫날부터 숙소 다 예매해놨는데 가긴 가야 되니까 저희 왕복 비행기표가 18만 원이었는데 18만 원을 더 주고 편도 비행기표를 샀어요. 근데 문제는 새로 끄는 표도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진짜 인생에서 그렇게 뛰어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공항을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어느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냐면 같이 간 언니가 인터넷 면세점 수령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었어요. 아시죠? 저가항공사는 완전 좀 구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달려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겨우겨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뻗었어요. 그래서 홍콩에 도착을 하니까 한 1시 그쯤이었어요. 이미 그 기차 막차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근데 기차로 가면 한 40분? 30분 정도 만에 엄청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차였는데 야간 버스를 타니까 2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첫날 일정을 마카오로 가는 그런 이동하는 걸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2시간 반을 걸려서 시티센터에 간 다음에 거기서 페리를 타고 다시 마카오로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렇게 2시간 반을 걸려서 시티센터에 내려서 페리 선착장까지 걸어가는데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어두컴컴하고 막 주변에 바퀴벌레밖에 안 보이고 이렇게 차가 가끔씩 한 대씩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글 맵을 따라서 페리 선착장까지 가는데 이게 낮이라면 이 문이 다 열려 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새벽이니까 갑자기 막 문이 잠겨 있고 무슨 건물을 통해서 가라고 해서 건물로 들어가는데 나가는 문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 담을 넘고 찻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어찌어찌 해서 페리 선착장에 갔는데 페리가 원래 15분 만에 한 대씩 배가 오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2시간마다 한 대씩 배가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졸면서 기다리다가 페리 타자마자 바로 자고 마카오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7시, 8시에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이 저희 방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체크아웃 시간도 1시 반으로 늘려주시고 이래서 겨우 잘 수 있었네요. 이것 말고도 홍콩에서 진짜 스펙타클한 일이 많았는데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오사카도 같은 학기에 다녀오고 해본 결과 진짜 재밌었어요. 여행 학기 중에 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여행 간다고 막 수업도 빼먹고 주말 빼서 이렇게 놀러 오니까 시험 기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은 방학 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재밌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4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게 돼요. 근데 그 교환학생 파견은 보통 파견 반년 전에 이미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저는 이미 독일 교환학생에 붙은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뭐 영어 회화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 친구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래서 좀 친구들을 만나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그 외국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인 동아리가 뭐였냐면 저희 학교에 온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 동아리였는데 그 당시에 코딩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매 주마다 과제가 나가서 이렇게 자주 가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파티룸을 엄청 큰 걸 빌려서 파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친구들이랑 보드게임하고 얘기하고 각자 가져온 술 마시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이렇게 놀다가 지쳤어요. 그때 이미 한 새벽쯤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애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노는데 저는 힘이 빠져가지고 구석에 있는 소파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그냥 핸드폰 만지면서 아 이제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외국인 남자애 한 명이랑 한국인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딱 있었어요. 둘이 이렇게 꽁냥꽁냥 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죠. 둘 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그냥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거 너무 인터넷 소리 같은데 갑자기 저한테 너한테 키스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꽁냥꽁냥 되던 여자분이 계속 옆에 있는데 저한테 말을 이렇게 하니까 당황해서 응? 근데 얘가 그 여자분 가리키면서 얘보다 너가 더 마음에 들어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싫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애들도 많았어요. 거기 동아리에서 만나서 실제로 제가 독일 교환학생 갔을 때 만났던 친구도 있는데 그때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랬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그 동아리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 4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독일에서 진짜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뭐 교환학생이나 독일이나 뭐 유럽의 문화라든지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교환학생도 다 다녀오고 막 학기도 끝내고 그런 소감은 뿌듯합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